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뭘로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연을 섭외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으시고 강연 섭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섭외하는 입장도 해봤고, 이제 강연을 섭외받는 입장도 이제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강연을 섭외하시는 입장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강연자들을 많이 섭외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업무라는 게 강연 뭐죠? 이제 업무가 매년 바뀌기도 하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기 힘든 상황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강연자를 섭외하는 일을 처음 맡으시면은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강연자들을 찾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이제 너무, 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섭외를 하실 때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취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그 행사가 있고 아이들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강의를 좀 요청드리고 싶다. 괜찮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시간과 날짜를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이 날짜 가능한데 혹시 괜찮으신가? 라는 것을 여쭤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처음에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입장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료 같은 경우는 행정을 처리하시는 분,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은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안내를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강연자분에게 좀 더 많은 강의료를 드리고 싶지만 뭐 그 규정상 이 정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강연자분이 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사 카드라든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학위증명서는 강사료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뭐 재직증명서가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행정하시는 분, 예상 집행하시는 분과 의논을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강사분께 전달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강사 카드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샘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준비해 오시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고 계셨다가 강사분께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강사 카드라든지 신분증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사료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셨을 때 그 서류를 받으시면 제일 서로 마음이 편할 거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은 문서를 주고받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는 문서를 주고받을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강사 카드를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안내를 한다든지 뭐 카카오톡으로 카드를 문서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안내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사 당일은 강의를 요청하신 입장에서 강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HDMI 선이 필요하다든지 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당연히 확인하셔야 될 거고, 컴퓨터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이제 컴퓨터를 강사분이 직접 준비를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소한 강사분께 물 한 병 정도는 드리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어, 프로그램 운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강연자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연자 입장에서 섭외를 요청을 받으셨을 때 제가 이제 강의료를 처음 선하는데요. 이제 난감한 경우는 뭐냐면, 강의를 섭외하는 입장에서 강의료를 말을 안 하고,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강의료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강의를 섭외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걸 먼저 말을 하냐,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이제 되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강의를 섭외하시는 분이 강의료도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섭외를 받는 입장에서는, 재능 기부를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를 해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예산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뭐 다 세금으로 운영을 대부분 하는 경우일 텐데,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료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는 강사분들의 이제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가 따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원고는 또 정해진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그 정해진 매수 정도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외로 가게 된다. 라고, 그 계시는 곳과 강의를 해야 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시를 벗어난다라고 할 때는 출장비, 그 뭐죠? 교통비는 음, 실비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또 비슷한 그런 강사 카드를 쓰고 아니면 또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바로바로 제출을 하시면은 번거로움이 좀 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사를 섭외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강사 카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서 전달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어 주민번호가 있는 문서를 그냥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강의 환경을 체크를 하는 게, 강사를 섭외하는 입장에서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환경을 모두 체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갔는데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쓸 때 막 뭔가 플랜 B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막 당황하거나 좀 약간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결국은 강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대략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플랜 B,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뭐 최소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본인이 또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시면은 목소리가 좀 갈라지시거나 또는 강의를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약간 어, 좀 떨린다. 뭐 이러신 분들은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개인정보 문서 전달하는 거, 비밀번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준비를 할 때, PDF로 전달을 할 때요. PDF에 암호를 거는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NPDF라는 도구고요. 여기에 PDF 파일에 암호를 거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 파일 선택에 여기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탐색기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암호가 있죠. 사용자 암호와 소유자 암호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 암호는 강사분만 알고 계시는 암호가 될 거고요. 사용자 암호는 서류를 받는 입장에서 이 서류를 풀어야 되는 그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게 사용자 암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여기 있는 비밀번호를 그 강의하러 가시는 그쪽에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 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기관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는 그 회사에서 책정된 그런 게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공공기관 기준으로 학교 등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음, 네, 여기 보니까 음, 원고료가 먼저 나왔네요. 원고료 먼저 말씀드리면은 원고료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인 경우와 파워포인트인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한글이나 워드인 경우는 1시간에 3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쓰신다고 해서 그 원고료를 더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에 3장, 그러니까 3시간인 경우면 3장, 9장에 해당되는 강의료를, 원고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한 장에 14,000원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1시간당 10장씩 10장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장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장이고요. 1시간에 3만 원이에요. 한 장에 3만 원이 아니고요. 1시간에 3만 원. 그래서 3시간이라면은 30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3시간이라면은 9만 원에 해당되는 원고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쓰신다고 해서 그만큼의 원고료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시간과 원고 매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여쭤보시면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거, 뭐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한참 올라가네요. 네, 자,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일반 강사 2에 해당되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그 보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오시는 분들은 일반 강사 2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보다 자기가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게 더 상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강사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강사 2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료는 얼마냐면은 기본이 1시간이 10만 원이고요. 1시간 이상 초과되는 분부터는 6만 원인 거죠. 그래서 2시간이면은 16만 원에 해당되는 강의료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강사 2 경우에는 1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반 강사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거나 이런 이제 전문직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반 강사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20만 원이고요. 2시간부터는 1시간당 10만 원. 그래서 2시간이라면 30만 원, 3시간이라면은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세금을 제하고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좀 적게 지급이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 강사 2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 강사 2에 해당되고요. 특별 강사 1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히 인정한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특별 강사 일로 모시고 싶었는데 예산 집행하시는 분이 감사가 나왔을 때 자기가 이야기를 이렇게 정당한 근거로 제시할 만한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곤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일반 강사 2거나 1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시간을 하셔야 되고요. 초과되는 거는 30분 이상이면은 1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곱하기를 해서 조금 더 강의료를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줌으로 비대면 강의도 많으시잖아요. 비대면 강의라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의 실시간이 아닌 경우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반복해서 똑같은 그 영상을 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사 수당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료, 이건 또 다른 그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행정구역이 아니다, 시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실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실비가 별도로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주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 가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만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 청렴과 관련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의 받으시면은 곤란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가 받는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음, 너무 막 우리 학생들이 당신의 강의를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으니,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예산이 책정이 다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능 기부를 요청받으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강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정받는 곳에 가셔서 그만큼을 더 많이 베푸실 거기 때문에, 음, 인정을 해주는 최소한 그런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마음이 맞아서 10월의 하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같이 이렇게 해서, 소외된 지역 또는, 접근이 힘든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기관에서는 다들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과 또 업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시는 분한테 강의료가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안내를 하시고 강사를 섭외를 하시기를 제가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말하기의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강연을 섭외를 하고 섭외를 받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